이야기 할아버지의 새벽 종소리 2015년 2월 10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하루 사이에 방금 세수를 해보니까 얼굴이 반쪽이 된 것 같아요. 손도 사이즈 쫙 빠졌어요. 하루 사이에 속을 많이 끓였습니다. 저는요, 이 영상이나 이 컴퓨터나 이런 것이 잘못되면요, 그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컴퓨터 중독증 이런 게 있는 거죠. 이 컴퓨터가 고장 나 있으면요, 이거는 뭐 안절부절 못 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뭐 과히 나쁘지 않은 거라서 그렇겠구나. 제가 이제 컴퓨터 글 가지고 살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겠구나. 그러면 힘들어요. 어제가 그런 날이었습니다. 컴퓨터가 자꾸 다운되고 겨우 그 영상 해가지고 겨우 그거 정말 밥풀로 붙이듯이 풀칠해가지고 풀칠해서 건축을 하듯이 어렵게 어제 걸 올리고, 그리고 어제는 그 컴퓨터 병원을 간다고 했잖아요. 갔더니 하드가 깨졌대요. 나 하드가 깨졌다는 게 뭔가 잘 몰라요. 하드가 이제 못 쓰게 됐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이 14만 5천 원을 내랍니다. 이거 무슨 뭐 컴퓨터 14만 5천 원이면 한 대 사요 어쩌하면 그거 난감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돈이 뭐 넉넉한 사람도 아니고, 이거 4만 5천 원이라도 이거 뭐 만만찮은데, 컴퓨터 저기 한 4년 됐어요. 4년, 5년째 들어오는가 보네요. 저거를 세상에 그걸 그렇게 돈을 붙이고, 참 저 컴퓨터에도 사연이 많아요. 제가 할부로 못 사니까 그 이름을 대주고 돈을 대준 참 아주 예쁜 집사님 내외가 저걸 해준 건데, 그 이제 끝나서 이제 뭐 마음 놓고 쓸만하니까, 근데 저한테 걸린 컴퓨터가 저것이 참 운이 나쁩니다. 제가 이 컴퓨터를 어마어마하게 써요. 그냥 보통 쓰는 게 아니에요. 심할 땐 하루 20시간까지도 컴퓨터를 씁니다. 한참 이제 글을 쓸 때 이제 뭐라 합니까? 기가 딱 올라갔다 이거죠. 그래서 글 빨이 설 때, 그럴 때는 자료 뭐 찾은 거 기억도 잘 나고 그러면요, 하여튼 10시간, 15시간씩 글을 써요. 이거 뭐 한 시간 글 쓰고 허리 펴고 뭐 운동 조금 하고 또 하고 책 보고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영상을 하게 되니까, 영상을 저걸 어떻게 저렇게 뭐 편집을 하고 뭐 유튜브를 아주 쉬운 건데, 아주 쉬워요. 근데 쉬운 게 뭐예요? 처음에는 깜깜하니까 누구 배울 사람이 있어야죠. 영상을 이걸 만져본 사람은 어디 뭐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길 가는 사람 다 묻고, 대학교 가서 아무리 물어도 그거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필요가 있지 않으니까. 저처럼 그냥 1시간 막 2시간 막 이런 영상을 그런 걸 제작을 해서 뭐 이렇게 자막 넣어서 이렇게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저게 하드가 500기가짜리입니다. 500기가가요. 그 영상 1시간짜리를 하나 제작을 하면은 그게 12기가 정도 돼요. 12기가. 12기가면은 뭐 10개면은 120기가. 100개면 1200기가 아니에요. 제가 영상 제작한 게 지금 한 300편 넘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한 3테라, 5테라 이래 돼요. 근데 이걸 퍼서 옮기고 또 이렇게 하고 뭐 저장했다가 뭐 지웠다가 뭐 이래 해야 되는데, 이 감당을 못해서 자료를 다 지워가면서, 창고가 좁으니까 창고를 계속 비워가면서 영상 제작을 하다가 지난번에 3테라짜리 그 외장 하드를 샀잖아요.
그러니까 찬 거 가지고 넉넉해서 야 이제 잘 됐다. 그랬지 뭐 영상 그 카메라 할부 다 끝났지. 이제는 무선 마이크도 무선 마이크 사기 전에도 일반 마이크 한 대 한 10만 원씩 되는 거죠. 서너 대 돼요. 그런 거 저런 거 왜 그렇게 뭐가 근데 또 툭하면 고장 나지. 그래서 그 저게 삼보인데 컴퓨터가 삼보 컴퓨터에서 한숨을 치시고 내리시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뭐 무슨 방법이 없느냐니까 전자상가에 가면 뭐 좀 싸게 하는 게 있다고 중고도 있고 그렇다고 그 전자상가로 가서 전에 기억을 더듬어서 둔산 전자상가로 갔잖아요. 갔더니만은 1테라짜리 하드가 아니고 500테라인데 신품 85,000원 달래요. 그거를 어제 하루 종일 저녁 7시까지 낮에 왔다 갔다 해가면서 7시까지 그 자료를 데이터를 다 옮기고 뭐 이렇게 하려니까 일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다 테스트 해보고 왔는데 잘 되더니만 집에 오니까 이게 또 열리질 않아요. 부팅이 안 돼요. 현재 부팅이 안 되는 중입니다. 그래 하드는 갈아서 이제 좋아졌는데 하드가 C 드라이버가 다 절단나서 좀 있으면 이제 열지도 않고 자료가 다 먹통이 돼서 복구하려면 뭐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든대요. 내버려야 되는 거죠. 내버리면 그거 어떡합니까? 내버리면 자료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저한테 자료가 이거 다 들었는데 예정하도 3테라에 상당히 옮겨놓긴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신경을 하도 써서 볼이 쏙 들어갔고 손에도 살이 쭉 빠지고 그래 뭐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없어요. 더군다나 저는 기계치입니다. 기계치. 기계를 잘 못 만져요. 그런데 운전하고 이 컴퓨터하고 이거는 또 잘하거든요. 그런데 컴퓨터를 정비를 할 줄 몰라요. 정비를. 그냥 운전만 할 줄 아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포토샵도 못하고 일러스트도 못하고 어때요? 영상은 해요. 영상은 그냥 그렇게 내가 필요한 만큼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이 글을 쓰다 보니까 다른 포토샵이나 이런 걸 배우는 시간이 안 나요. 그런 걸 하게 되면 또 그거 주무르면요. 그것도 보통 시간 많이 그거 배울 때는 한번 붙잡으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글 썼다가 지우고 다시 쓰고 또 지우고 고치고 뭐 이거 글만 계속 워드만 이거 해가지고 내가 쓴 칼럼이나 무슨 책이나 집필을 하거나 이런 것이 저를 이 컴퓨터에서 떨어지질 못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 영상 처음 할 적에는 한 편의 영상을 제작하는데 잘못 만지니까 이게 자꾸 에러가 나서 날아가고 어쩌고 하니까요. 하여튼 1시간 30분 혹은 1시간짜리를 하나 제작하는데 나흘 걸린 적도 있어요. 사흘 걸린 게 여러 번이고 나흘 걸린 적도 있어요. 시간적으로 순수한 시간만 40시간 50시간 그거 할 줄 모르니까 하다 보면 그거 이상하게 안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저는 백에 납니까 저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또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계속 그걸 하니까 컴퓨터가 참 신역이 보통 고된 게 아니죠. 고장나게도 됐어요. 하도 몰아치니까. 그래 컴퓨터를 막 신주의하든 막 어디 다 들고 다니도 않고 막 조심을 해요. 내가 저 컴퓨터 잘못하면은 안 되니까. 컴퓨터 고장나면 뭐 영상이 하나도 지금 이제 또 이 영상 이거 만들죠? 이걸 어떻게 오늘 올리고서 나가게 될지 못 올리고 나가게 될지 원래 오늘 또 병원에 저 또 가야 돼 컴퓨터에. 그런가 하면 부팅이 안 되니까 예 오늘은 제가 미소하고 소리네 세종의 초등학교가 졸업식을 한다나 무슨 뭐 학예를 한다나 하여튼 뭔가 발표가 있는 모양이에요. 뭐 춤추고 뭐 이런 게 있대요. 그 아빠 오라고 막 미소가 난리를 친다는데
나 같이 가줬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와서 그걸 가마. 작년인가? 그렇군요. 작년인 것 같네요. 작년에는 학예회 하는 걸 대전서 학교 다닐 적에 찍은 적이 있어요. 1시간짜리를. 그러니까 어린이 들고 나와가지고 재미있었어요. 이제 그거하고는 좀 다른가 본데. 거기도 가지만은 하여튼 저 병원에도 저 컴퓨터 병원에도 또 가서 저기 왜 부팅이 저게 안 되나. 부팅을 한번 하려면 5번, 6번 뭐 이렇게 켜서 어떻게 겨우 부팅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화면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아이고 잘 되더니만 말이에요. 이렇게 무엇을 하나 뭐 한다는 게 그렇게 안 보이는 뒷일이 많아요. 백조가 물에 떠갈 때 가죠. 이렇게 쭉 가죠. 참 물살에 떠가는 거 보면 고요한데 그 밑에서 물갈퀴가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는지 안 보이잖아요. 물속에 들었으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어제 아니래도 또 신경을 쓸 일이 아주 큰 일이 있어가지고 어제 3가지네. 컴퓨터 사건, 또 하나는 우리가 회장님 우리 영상실 사용하는 그곳 거기를 재단 법인으로 회장님이 재산을 출원해서 큰 돈이에요. 큰 돈. 그렇게 엄청난 돈을 몇십 몇백억 개 이르는 것을 출원을 해서 그래서 어린이 교육 문화 이런 콘텐츠로 문화재단 교육재단을 운영하시겠다고 하는 결의월 연구원의 이사장님이신 우리 회장님의 그 정신, 그것이 이제 저희와 이게 뜻이 합쳐져 가지고 이제 우리도 또 거기에 참여를 해서 KMC TV도 참여를 하는 거로. 그게 근데 뜻을 세운 지는 꽤 되셨어요. 좌우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래저래 추진을 바로바로 한다 하시다가 하는 걸로 하고 시장님도 만나서 이런 뜻도 전달하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허가라든가 무슨 걸 지원을 한다. 생각할 게 많아요. 어제 갑자기 부르셨어요. 컴퓨터를 들고 다니면서 이제 병원에 맡기면 컴퓨터 병원에 맡기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어서 빨리 얼른 이 변호사나 이렇게 만나서 뒷일을 하자. 그 재산이 섞여 있으니까 법인하고 회장님 개인하고 이제 개인이 있는 것을 이제 출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돈이 뭐 얼마나 되는지 뭐 상당히 많은 돈이에요. 아마 세종시에서 그렇게 큰 재단이 생기는 건 처음일걸요. 얼마 되도 않았으니까 세종시가 뭐 100억이 넘는 그런 훨씬 큰 재산으로 다 이제 재단 법인을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서 원격 대학 사이버 대학을 하자 하는 건 제가 늘 말씀드린 거예요. 연세가 많으신 회장님의 그런데 또 뜻이 있고 그런 것을 잘 뒷바라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멤버도 있고 우리 KMC TV도 있고 또 딸도 이번에 결혼하고 뭐 아들도 있고 하니까 재산이 많은 집이니까 그래서 어제는 또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땅한 사무장님 한번 참하신 분을 만나서 기초 상의를 하고 움직이는 게 많아요. 우리 어린이들이 살기 좋은 세종시를 만드는데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이제 어린이 교육재단인데 말하자면 제임스 스미슨처럼 세종시에다가 덜컥 주는 것 방법도 있지만 재단 법인을 만들어서 세종시에서 일을 하는 우리는 조금 제임스 스미슨하고는 달라요. 제임스 스미슨은 죽으면서 나의 재산을 그때 당시에 50만 달러인데 그때 돈으로 50만 달러면 5억입니까? 10만
백만 천만 1억 5억이네요 그때 돈으로. 그 200년 전 얘기 1836년 얘기예요. 1836. 그 스미소니안 재단 그 18개 있는 박물관의 그 본부예요. 지금 돈으로 따지면은 뭐 글쎄요 한 20개 동물원 뭐 박물관 아이고 상상이 안 돼요. 몇백 조 한 4, 500조 될 거예요 아마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은. 그게 200여 년 전에 그런 돈을 미국 정부에 기부하고 세상을 떠난 분이 그 가면 워싱턴 광장에 스미소니안 캐슬에 그분의 관이 있어요. 그거 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거 갈 거거든요. 뭐 그런 형식하고는 조금 다른 형식이지만 아무튼 이렇게 재단을 만드는 건데 스미소니안 제임스 스미스는 어린이들의 교육과 문화에 토양이 되기를 바라는 그 뜻을 미국 정부에 남겨서 무료 그거 박물관이나 기념관 뭐 이런 것이 항공박물관, 자연사 박물관, 뭐 인디안 박물관 이런 게 다 거기에요. 아프리카 박물관, 세클러 미술관 뭐 이런 게 다 거기에. 그 스미소니안 재단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그 갈 때가. 이제 고정환 회장님이나 저는 결국은 이제 씨를 갖고 씨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꾸는 거는 이제 후대들이 해야 돼요. 회장님은 80이 넘으셨고 저는 이제 70이 다 돼가고 하긴 뭐 아직 일할 날 많이 있네요. 있기는 살아있는 날 동안에 그걸 잘 그 씨를 잘 발화시켜야 되겠죠. 잘 감싸가지고 그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고 하여튼간에 그런 일 어제 그 일이 백조의 물갈퀴처럼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그 일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야 우리 이제 이 KMC TV가 좋아질 거죠. 뭐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겠죠. 재단하고 이제 재단 속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는 그 대학 대학 재단 학교법인하고 문화법인하고 두 개를 만들어야 되는가 뭐 등등 하여튼. 이런 건 저는 공부하면서 머리를 쓰는 중이에요. 어제가 이제 비로소 머리가 좀 개였는데 우리 송은이가 일어났어요. 이제 학교를 살살 데리고 가서 오전 수업이라도 뭐 거기 하긴 오전밖에 수업을 안 하죠. 학교에 진단서를 한국인 의사한테 받아서 갖다 주었답니다. 예. 근데 한국인 의사가 평생에 2번째 본다고 그랬는데요. 그런 환자를 소아 자반증 드문 모양이에요. 미국에 있는 한국인 의사가 진단서를 끊어줘서 학교에 제출을 했다는데 학교를 옮기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윌로우 스프링스 그 학교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미국엔 초등학교가 3가지라네. 3가지. 초등학교가 3가지. 그냥 초등학교 누구나 다 다니는 초등학교가 있고, 거기 이제 상급 초등학교가 있대요. 지금 우리 송은이가 다니는 학교가 이 2번째 학교래. 그거 뭐 등급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 학교에서는 뭘 운영하는가 하면, 어드밴스드 클래스라고 해서 우등 어린이들을 막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 초등학교가 있대요. 지금 거기를 우리 아이들 둘이 다니고 있는데 이 우등이 아니라 특수 천재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또 교육 허가가 받아진 곳이 있대요. 그 이제 바로 우리 송은이가 가는 곳이 바로 이제 그 학교래요. 그리고 9월 달에 가는 걸로. 그래서 거기에 학교를 옮기게 된대요. 지금 우리 집에서 거기가 한 13, 14km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어떻게 다니는 건지. 큰애는 이쪽에 학교에 다니는데 센터빌 쪽에 다니는데 작은 이제 페어팩스로 학교를 다니는 거죠.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니까 그 학교에서는 그런 특수교육을 영재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과 허가와 조건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학교는 흔치 않다.
거기를 잘 다니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렇게 그런 아이들이 계속 가는 학교가 있대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는 TJ라고 TJ 그다음에 그 토마스 제퍼슨 고등학교 이거 한국으로 말하면 뭐 카이스트 뭐 그런 건데 아주 그 뭐 미국에서 최고 고등학교랍니다. 그런 데를 이제 계속 가는 수가 있다. 모르죠 뭐 어떻게 되는가. 하여튼간에 현재 아이가 그 학교에서 뽑히는 아이에 뽑혔어요. 천재 학교 뭐 5등 학교 위에 상위 최상위. 그래서 이제 마음이 좀 놓이긴 탁 놓이는 건데 이것저것 오늘도 제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세종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어린이들을 세계적인 어린이들로 가꾸는 도시가 될 것이냐. 이런 건 교육감이 고민해야 되는 건데 제가 그 고민을 합니다. 참 참 쓸데없는 고민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꾸. 지금 우리나라의 그 진보 교육감이 뭐 하여튼 보수 교육감 한두 명 빼고 다 진보 교육감이라고 하는데 진보 교육감들 지금 교육에서 이 교육 평준화 맞아요. 누구나 고르는 교육의 혜택.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 전제 학교가 없어요. 대안학교라는 건 있죠. 제가 어제 하다가 거의 다 했군요. 왜 미국인가? 왜 특수교육인가? 왜 천재교육인가? 이거는 참 교육의 기회가 정부에서 세금으로 걷어서 교육 부서에 배치한 돈 50조가 됐든 얼마가 됐든 그거 가지고 대한민국 어린이가 700만이다. 그건 700만 한 사람도 차별 없이 똑같이 급식도 똑같이 교과서도 똑같이 모든 혜택을 똑같이 더 가는 놈이 있으면 안 돼. 이게 정부입니다. 똑같아라. 잘한다고 뭐 더 뭐 하고 못한다고 덜 하고가 없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천재라고 해서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세종시는 제가 볼 적에 천재라고 말해서 시험 성적으로 줄 세우는 거 말고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간단하게 짧게 하기가 어려운 얘기인데 모든 분야의 적성에 맞는 특기자가 있습니다.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어린이가 지금 5명인데 미소가 방송반이에요. 말인즉 아나운서 지망생이죠. 아나운서가 될지 기자가 될지 하여튼 방송반이에요. 두 번째 현기가 있어요. 연기반이에요. 이제 뭐 탤런트냐 뭐 이런 건데 문제 하여튼 소속이 연기반이에요. 자기가 연기를 좋아하고. 그다음에 운경이가 있어요. 과학반이에요. 과학반. 물리학자가 된대. 그다음에 이제 희원이가 있어요. 작가반이에요. 방송 작가반. 근데 얘는 대학 교수래요. 원래 꿈이. 대학 교수가 지금 미국에 유학을 안 갔다 와서 박사학위 한다면 대학 교수가 어려워요. 그리고 대학 교수가 이젠 밟히는 게 박사 세월이 와요. 대학 교수가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여튼 나는 제2지망을 작가반이라고. 또 서울이가 와 있어요. 얘는 지금 현재 꿈이 아이돌 가수야. 가수가 아이돌 가수가 꼭 되겠어요. 하여튼 간에 얘가 무슨 무용도 하고 그런 모양이에요. 예술반이 예술반. 이 식으로 YMCA가 처음 한국에 들어와서 일제시대에 자리를 잡을 적에 보면요. 미싱반 대표적인 게 미싱반
그 다음에 사진반, 그 다음에 인쇄반, 그 다음에 목공반,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초창기 농업 외에 2차 산업에 해당되는 무엇인가의 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린이가 700만 명이라면 700만 명에게 하나씩이 다 있습니다. 그 뭘까요? 연필반, 뭐 노트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부모가 그렇게 뜻이 있고 어린이가 좋아하고 그렇다면은 그 아이들의 특성을 살려줘야 돼요. 저는 제가 살려줄 수 있는 것이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무슨 피겨스케이팅, 수영, 내가 이런 건 못 가르쳐요. 그런 건 전혀 모르니까. 그리고 무슨 뭐 기술적인 거 이런 것도 못 가르쳐요, 내가.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예, 문, 학, 이런 것은 제가 가르칠 수 있어요. 가르친다는 게 이제 스승, 학자, 박사 얘기가 아니고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은 그 집의 할아버지 같은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아이들의 할아버지, 스승님. 진짜 배우는 것은 이제 선생 찾아가야죠. 전문가들 찾아가야죠. 아주 세밀하게. 근데 그런 환경 분위기 여기서 배우면서 여기서 할아버지하고 어울리면서 이 세종시에서 국내 인재가 나와요. 인재가. 한국의 어린이들이 다른 어린이들이 전부 다 보고서 그런 거 그럼 그 방식이 무엇일까? 그 방식은 제게 있어요. 아까 말한 목수반, 사진반, 무슨 뭐 인쇄반, 뭐 아무 반인 미싱반 뭐 하든 무엇이든 컴퓨터반 뭐 지금으로 말하면 그 모든 선생들을 우리 재단이면 재단, 학당이면 학당에서 모시는 겁니다. 뭐 정기직도 좋고 계약직도 좋고 프리랜서도 좋고 뭐 아르바이트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작가들도 데려오고 그래가지고 와서 시간 날 때 봉사, 자기 개발, 그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무급이면 최고 환상이, 유급 돈으로 아이들을 돈 받고, 글쎄 앞으로 이제 재단이 되면 월급도 주죠. 이렇게 해서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길러내서 그냥 얘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포인트는 어디가 있는가 하면 그걸 봐라. 배우는 과정을 영상에 찍어 놓겠다. 그러면 집안에서 봐라. 그러면 거기 출연하는 아이들보다 방 안에서 본 아이들이 더 잘 배울 수도 있다. 이게 교육 방식이 제가 이 콘텐츠가 이게 설계해 놓은 것이 이게 참 내가 볼 때 이거 아주 반짝하는데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일주일에 1시간이나 2시간 그 아이들 거기 출연해가지고 그걸 하기 위해서요.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엄마들까지 다 동원돼가지고. 그럼 걔들이 거기서 그걸 영상에 찍히잖아요. 할아버지랑. 그러면 틀어놓고 보면은 아이들 눈으로 보면요. 저게 뭘 얘기를 하는 건가. 옛날에 양반집 아들이 스승님을 모셔다가 집에서 공부하는데 그 집의 하인의 아들이 공부하는 걸 이렇게 어깨너머로 훔쳐보고서 공부를 더 잘하는 수가 있다 하잖아요. 많이 보잖아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어린이를 전부 다 최고급화 시키는 건데 지금 보기는 뭘 봤습니까? 방송반을 봐요. 방송반을 보고서 그걸 한 아이가 방송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서 어차 하고서 창의적으로 할 것 같으면 방송이 아닌 다른 아주 생소한 분야에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거든요. 세상이라는 게 이렇게 할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 저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고 가서 배우는 애들 보니까 어떻게 배우던데 다른 각도에서 그 예를 든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니 운동을 하든 무용을 하든 뮤지컬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이걸 보고서 다 동기를 받는다는 거죠. 그 계통으로 가래들은 더 좋고 지금 우리나라에는
아이돌 가수 지망생이 1000만 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학생 숫자보다 더 많아요. 학생 숫자가 전부가 다 아이돌 가수를 꾸네. 하여튼 4살서부터 대학생까지를 아이돌 가수가 다 꿈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거 참, 그 아이돌 가수가 그거 다 되는 거 아니고 탤런트가 다 되는 거 아닌데, 문제는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이제 할 것 같으면 나는 하여튼 올리 아나운서 이건 아니거든요. 올리 탤런트 이건 아니거든요. 뭐 반드시 아이돌 가수, 반드시 방송 작가, 반드시 과학자. 저는요 그 학문에 대한 관심과 흥미와 분위기와 비닐하우스 공기를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환경. 그러면 거기서 내가 초등학교 때는 무엇이 꿈이었었는데 그 꿈에서 그대로 합니까? 나중에 더 좋은 꿈으로 바꾸거든요. 처음에는 뭐 대통령하고 육군 대장 한다 그랬더니 나중에 다른 거로 하잖아요. 맞게, 나이에 맞게. 저만 해도 어렸을 때 꿈이 계속 바뀌어 가지고 지금 지금은 결국은 이야기 할아버지 작가예요, 작가. 근데 이거 아주 멋있는 거거든, 사실은. 제가 실력이 어떻건 간에, 실력이야 뭐 높건 낮건 간에 이렇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그 뒷받침을 해주느냐. 이게 백조의 물갈퀴입니다. 백조의 물갈퀴예요. 그게 부모고, 그게 어른이고, 거기서 뭐 유치찬란하게 치사하게 그거 속되게 누구든지 예뻐야 된다. 누구든지 예뻐야 된다. 어린이라면 우리 학당에 오겠다고 하면 나는 그냥 단박에 정의가. 근데 애 혼자는 못 오니까 부모가 그렇게 데리고 올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면 있다는 거예요. 어째서요? 그 영상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그거 와서 아이들 같이 어울렸으면 그래? 그럼 와라. 그래서 우리가 매일 반만 들으면 누가 뭐래? 하여튼 간에 두서도 없고 아직은 갈피도 못 잡고 교육 프로그램이 탁 짜여지는 것도 아니지만은 우선 뜻이 있습니다. 뜻. 뭔가 해야 되겠다. 이게 내 나이에 맞는 게 있고 부모들과 같이 어울려서 뭘 할 게 있다. 뜻이 있는 곳에는 길이 있다 그러죠. 예. 백조의 물갈퀴. 오늘도 하늘과 땅과 공기와 물과 천지 만물이 주는 복을로 인하여 어린이들이 즐거워하고 재미있어하고 행복해하고 그리고 미래가 활짝 열리는 하루 되기를 바라면서 볼치에 살 좀 더 빠져더라도 열매만 맺히면 되겠죠. 꽃 피고 그죠? 이런 마음을 담아 종을 울립니다.